시집가면 죽는다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수군댔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저 집 아들 머리가 이상하다고, 평생 혼자 살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우리 집엔 단돈 5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박씨 집 아들 창수,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는 사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 사람은 제가 알던 그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북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논 두 마지기를 붙이며 사셨습니다.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늘 당당하셨습니다. 제가 12살이던 어느 봄날, 아버지가 마당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이야, 이리 와봐라. 저는 달려갔습니다. 네가 이 집 딸이지. 딸이 집안 잘 건사해야 한다. 큰오빠, 작은오빠 학교 보내는 거 다 네 덕분이야.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집으로 붙였습니다. 큰오빠 대학 등록금, 작은오빠 고등학교 수업료, 남동생 교복값 다 제 월급으로 됐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네 덕분에 산다. 정말로. 저는 그 말에 버텼습니다. 26이 될 때까지. 그러던 어느 가을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계를 멈췄습니다. 공장장이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비용은 약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00만 원. 제 통장엔 4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수술비가 800이 필요해. 나 40밖에 없어. 좀 도와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나도 요즘 빠듯해. 처형한테도 말 못하는 상황이야.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10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막 취직했잖아. 아직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 어떡하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저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순이야, 중매가 하나 들어왔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박씨 집 아들이다. 창수라고 거기 과수원도 있고 논도 있어. 근데 마을에서 좀 이상하다는 소리가 있는 아이야. 그 집에서 수술비 된다고 했다. 결혼만 해주면. 저는 한참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해. 엄마가 다른 방법 찾을게. 이런 말 꺼낸 거 미안하다, 순이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할게요. 아버지 살려야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눈을 뜨셨으면 했습니다. 맞선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박창수 씨는 키가 컸습니다. 말쑥하진 않았지만 지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밥 먹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는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가끔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밥그릇에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과수원이 어떤 과일 키우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 수술비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요. 결혼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사람 눈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말이 어느래도 눈은 맑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도망가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왜 34이 되도록 마을에 남아 있었는지를.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렸습니다. 하객은 양가 합쳐 3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들릴 만큼 크게. 불쌍하다, 순이. 저 집 아들한테 왜 시집을 가? 아버지 팔아넘긴 거 아이가.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으셨습니다. 우리 창수 착한 아인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잘 부탁한다, 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들어서니 창수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다가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빼곡한 수식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과 그리스 문자가 섞인 저로선 알 수 없는 기호들이었습니다. 책장엔 두꺼운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등을 봤습니다. 선형대수학, 확률과 통계, 인공지능 개론, 그리고 영어로 된 두꺼운 원서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취미입니다. 취미. 저는 한참 책장을 봤습니다. 마을에서 바보 소리 듣는 사람 방에 카이스트 교재가 꽂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혼이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창수 씨는 새벽에 일어나 과수원에 나갔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은 묵묵히 먹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곁에 있으면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순이. 나 이번에 지인이랑 사업 시작하려는데 돈 좀 필요해. 얼마? 5천만 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남편한테 그런 말 할 수 없어. 야, 네가 말하면 되잖아. 거기 돈 있잖아. 과수원이며 논이며.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을 이용하려 한다는 게 그 주 주말 오빠가 직접 왔습니다. 아내까지 데리고 창수 씨한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매부, 우리 이번에 사업 하나 하려는데요. 식품 유통인데 요즘 잘 된다고 5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배당으로 갚겠습니다. 창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오빠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10분 넘게 떠들었습니다. 창수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말을 마쳤습니다. 창수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겠습니다. 오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그 유통구조, 마진이 안 나옵니다. 경쟁사가 이미 가격을 낮추고 있어서 반년 안에 접게 됩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네 신랑 뭐야?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왜 안 돼? 창수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틀렸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습니다. 야, 순이. 네 신랑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멀쩡한 사업을 두고 안 된다니. 저는 창수 씨 옆에 섰습니다. 오빠, 그만하고 들어가. 오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눈을 흘기며 따라갔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수 씨를 봤습니다. 그는 이미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런데 그날 밤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고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편지 봉투에 찍힌 주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였습니다. 저는 한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수 씨가 나왔습니다. 뭐가 왔나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왜 편지가 와요? 창수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의 요청입니다. 강의요? 무슨 강의요? 인공지능 관련해서요. 저는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당신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논문이 인용이 좀 돼서. 무슨 논문이요? 창수 씨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논문 게재 확인서였습니다. 영어로 빽빽하게 씌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읽었습니다. 스파스 어텐션 메커니점즈 포 이피션트 트랜스포머 마덜즈.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관명이 보였습니다. IEE 트랜잭션즈 안누럴 네서크스. 세계적인 학술지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걸 당신이 쓴 거예요? 카이스트 박사과정 때요. 저는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사과정? 그럼 마을에서 왜? 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내려왔다가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벌써 4년 됐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던 사람이 아버지 병수발을 위해 내려와 마을에서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달라지나요? 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논문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안악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순이야, 잘 지내? 신랑이 좀 어때? 불편하진 않아?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요. 안악 하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 우리끼리 얘긴데. 창수 씨 서울에서 쫓겨난 거래.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에서 잘렸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박 씨 집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나이 34세 혼자겠지, 뭐. 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런가요? 안악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속이 울컥했습니다. 창수 씨는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런데 그때 창수 씨가 밭에서 돌아오다 안악들과 마주쳤습니다. 안악 하나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창수 씨, 오늘도 일했어요? 요즘 공부는 좀 해요? 아직도 책 보고 그래요? 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씩이요. 거참 뭘 공부한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양반이. 창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뭘 말해요? 당신 논문이요. 카이스트요. 다 말하면 되잖아요. 창수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저는 그게 불편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참 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이야, 창수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다. 서울 갔다 와야 한다고. 며칠 걸릴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수 씨가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나가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며칠 있다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대문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무언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았는데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오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 모르는 남자 둘이 따라왔습니다. 인상이 험했습니다. 창수 씨 없지? 서울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야, 저번에 사업 투자 안 해줬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어. 책임을 져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는 거야? 투자 안 한 게 왜 책임이야? 하여튼 창수 씨한테 전해. 우리가 다시 온다고. 오빠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해서 평생 오빠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남편을 협박하러 왔습니다. 저는 창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올 수 있어요? 오빠가 와서.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창수 씨는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운전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보다 서울은 왜 갔어요? 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때문에요. 기술 이전이요? 논문 쓰다가 특허 낸 게 있는데 그걸 사겠다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창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3번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이게 다요? 잔금은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창수 씨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쳐놨습니다. 특허증, 인공지능 경량화 알고리즘 특허 발명자 박창수, 논문 게재 확인서, 해외 인용 통계 자료, 그리고 이번 기술 이전 계약서. 저는 한 장씩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말 안 했어요? 나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달라지죠. 내가 당신을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창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맑은 눈으로. 뭘 잘못 알았습니까? 그냥 과수원하는 사람인 줄 알았죠. 과수원도 합니다. 저는 그 대답에 픽 웃어버렸습니다. 창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희 씨, 네,
저 믿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틀 후에 알았습니다. 이틀 후 오빠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창수 씨, 우리 아들이 좀 어렵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줘야죠. 가족인데. 창수 씨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얘기 들을게요. 오빠가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5천만 원만. 아니, 뭐 넉넉하게 1억이면 더 좋지. 창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잠깐만요. 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돈을 드리길 요구하시는 거 맞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해. 지금 이 대화 처음부터 녹음됐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뭐? 서울 다녀오면서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두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 지난번 것까지 다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사위가 장모한테 이러는 거야. 창수 씨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장모님, 왜요? 순희 씨는 15살부터 이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오빠들 학비, 남동생 교복 다 순희 씨가 됐습니다. 아버님 수술비도요. 그런데 아직도 더 가져가려 하십니까?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요구를 하시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녹취 파일이 있으니 가능합니다. 오빠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둘이 마당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과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마루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뭐려? 나 대신 말해줘서요. 평생 말 못했던 거. 창수 씨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뭐가요? 처음 맞선 날. 도망가지 않아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저 말을 못합니다.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마을 사람들한테 한 번도 말 안 할 거예요? 논문이며 특허며. 창수 씨가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 달라지니까. 저는 달라졌는데 순희 씨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마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창수 씨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던 사람, 박사 논문을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한 사람, 말 대신 행동으로 저를 지켜준 사람,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과나무 사이로 저녁빛이 내렸습니다. 오래,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